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추적 보도해온 인천 미추홀구 깡통 전세 사기. 베일을 벗기자 거대한 조직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실소유주는 건축업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트 17개 동 무려 2,708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 조직을 꾸려서 짜고 세입자들을 속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 차명으로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들 51명을 입건했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만 266억 원에 달합니다. 빌라왕보다 피해 규모도 크고 계획적인 전세 황제 소식,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 차림에 외투를 걸치고 모습을 드러낸 중년 남성.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아파트의 실소유주 건설업자 A씨입니다. 소유하신 나홀로 아파트들 경매 넘어간 거 알고 계시나요? 세입자들 많이 불안해하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보증금 못 주실 상황이들은 사업 아닙니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사기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소유의 집은 수도권 일대에만 2,708세대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기 피해가 확인된 건 327세대, 가로챈 보증금은 266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전세 사기에 가담한 50명에 대해서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A씨와 불법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 계약을 맺어 가짜 임대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채널A가 보도한 깡통전세 아파트 17곳에 임대인 등으로 이름을 올려 오늘 A씨와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들은 깡통전세 사기의 실체가 드러나 다행이라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황제긴 황제죠. 조직적으로 계속 이제 사람 붙여가면서 계속 몸집 불리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낙찰을 받아서 쫓겨나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다 일단은 불구속이 아닌 구속 조치를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 소유의 집이 2,000세대가 넘는 만큼 추가 피해 사례도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피눈물 나는 세입자들 보증금으로 이 전세 왕제는 뭘 했을까요? 저희 취재진 추적 결과 또 다른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이 국가개발사업 자본금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마저도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산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이 예정된 곳입니다. 사업부지 약 180만 제곱미터는 한 부동산 개발 회사의 소유입니다. 바로 전세왕제 A씨가 세운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특수목적 법인을 세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하는 걸 우리 시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 아파트 9천 몇 세대를 짓는다. 하나의 이제 돈벌이 수단이죠, 말하자면은. 채널A 취재 결과 A씨가 개발 사업 자금을 미추홀구 깡통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도 사업 제안서입니다. 재원 조달 방법에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 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듬해 작성된 개발계획 변경안은 더 구체적입니다. 자기 자본금 1,300억 원을 아파트 개발 사업 매출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엔 채널A가 보도해온 깡통전세 아파트 등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A씨 측도 전세 보증금이 개발 사업에 쓰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사업이 점점 지지부진해지면서 자금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경찰은 A씨가 동해안 개발 사업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사용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A씨의 법인이 소유한 동해안 사업부지 일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저희가 이 전세 사기 사건 처음 보도해드린 게 8월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저희 보도 이후에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데 네. 이 베일을 벗기고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전세 황제를 추적하기 시작했었던 건 전셋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 이 한 줄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첫 보도 당시만 해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 한 동의 전셋집 72세대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옆 나홀로 아파트에서도 인근 다른 소규모 아파트에서도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요. 결국 지금까지 327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액만 266억 원에 이르는데요. 경찰 수사에 따라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A씨 소유의 집은 2,708세대입니다.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보다 2배 넘는 수치입니다. 저희가요 그동안 이상하다. 이 집 주인이 여러 명인데 서로 다 아는 사이 같다. 이런 보도까지는 해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 취재팀은 4개월 동안 등기부 등본이나 법원 경매번호 수백 개를 분석했었는데 그걸 종합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실소유주는 여태까지 밝혀진 걸로 봤었을 때 모두 한 명이죠. 그런데 따져보면 경매로 넘어간 A 아파트의 임대인은 인근 B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이고요. 반대로 B 아파트의 집주인은 A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였습니다. 두 아파트의 중개인으로 나섰던 공인중개사 대표는 다른 C 아파트의 임대인이었습니다. 나머지 가짜 임대인들은 지인 혹은 부동산 업계 종사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2,708세대를 갖고 있다는 이 실소유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세입자들 사이에서 이 전세 황제로 불리는 A씨, 사실 건설사 대표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A씨가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몇 개월째 추적해왔는데요. A씨는 미추홀구가 재개발되던 10년 전부터 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꾸준히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 전세 세입자들은 이렇게 차명으로 조직적으로 짜여진 뭐 이런 아파트라는 걸 꿈에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는 동안에 만나봤던 이 피해자들은요. 대부분 신혼 부부이거나 취업준비생 등 2030 세대였습니다. 이 전세 계약을 맺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신뢰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증보험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한 물건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전셋집들은요. 담보대출 때문에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설업자, 공인중개사, 가짜 임대업자, 그리고 중개보조인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는데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셈입니다. 중간에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를 전달해야 할 중개인이 알고 보니 이 일당이다 보니 피해를 막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 세입자들요. 피해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겠습니까?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사례가. 맞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도 계약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이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대출 등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순위를 확인하고 또 체납 여부도 확인해보고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단 다음 주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이라면서 대통령 가족부터 조사받으라고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소환한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맹비난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가족 소환 조사를 언급하며 28일 검찰 소환 불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조사에 어떻게 응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표가 28일에 호남 일정이 있는 데다 소환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당내 의견이 많아 28일 검찰 소환에는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조사를 받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나가서 조사받지 않으면 국민들이 오히려 수상히 여기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법 리스크인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돼 28일쯤 표결에 들어갑니다. 노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앞에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 두산건설 후원금 의혹 한 건만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다른 기업의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네이버 관련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 관계자에게 성남시 측의 후원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성남FC에 후원한 돈은 39억 원. 성남FC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희망살림이라는 사단법인을 거쳐 우회 후원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네이버 관계자 소환 조사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성남FC 후원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네이버가 성남FC 직접 후원을 부담스러워하자 성남시 측이 희망살림을 통한 우회 후원 방식을 제안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 성격이 네이버가 성남시에서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는 대가, 즉 3자 뇌물로 보는 겁니다. 지난 9월 검찰은 네이버 압수수색에서 네이버가 성남시에 요구할 민원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검찰은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월 기소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오는 28일 검찰 소환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접촉을 통해 다른 날짜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분신이라고 부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사건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이 출석해 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이루어졌는데요. 첫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돈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거짓 주장이라며 6억 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8억 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 피고인의 법적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은 자진 출석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부원장의 법정 대면도 이뤄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동규에게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이 거짓말을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 김용한테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자신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인재물색을 맡았다는 주장을 이 대표 측이 반박한 것을 두고는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일이니까. 김 전 부원장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오늘 연말 특별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석방을 거부한다는 편지까지 공개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복권 없는 사면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법무부 청사를 나오는 사면심사위원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회의를 마친 겁니다. 김경수 지사는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상에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심의가 있었어요. 깊이 있게. 이번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 집행정지로 오는 28일까지 일시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은 형기는 면제해주지만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은 유지되는 겁니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 전후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해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해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에 참관하고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 등이 인정됐지만 김 전 지사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손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사면심사위에서 특사 대상자가 확정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날 0시 사면이 단행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 룰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내년 3월 열리는데 당원 투표 100%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합니다. 거론되는 후보만 최소 8명. 처음 도입된 이 룰은 과연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100%로 새 대표를 뽑는 당원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국민 여론조사가 도입된 건 2004년 한나라당 때로 18년 만에 룰을 바꿔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입니다. 이번 당원 개정을 계기로 모든 당원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당원 개정안에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보수정당 당대표 선거에 도입된 건 처음입니다. 당권 주자로는 출마 의사를 고친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가 있고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후보 난립의 당 지도부는 컷오프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저들이 틀렸다는 걸 매일 증명한다는 내용의 노래가사를 공유하며 당원 개정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선관위를 출범시켜 전당대회가 컷오프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 누구누구죠? 네, 앞서 보셨듯이 거론되는 후보자가 꽤 많습니다.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뛰고 있고요.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친윤이냐, 비윤이냐를 살펴본다면 친윤과 가까운 곳에 주자들이 많이 몰려있죠. 당심으로만 대표를 뽑으니 친윤 개인점을 내세워 출마하려는 후보가 많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내년 1월에 있을 후보 등록쯤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당심 100% 정해졌는데 이게 친윤 대표 만들기 위한 룰 개정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집권 여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윤심이 당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다만 룰이 바뀌었다고 결과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최근 당권주자 지지도를 살펴봤는데요. 1위가 나경원 전 의원, 2위가 안철수 의원, 3위는 유승민 전 의원으로 상위권에 확실히 친윤계다라고 할 만한 주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이준석 전 대표가 뽑힐 때보다 책임당원이 3배 이상 늘었는데요. 27%에 불과했던 40대 이하 젊은 층 비중이 33%로 늘었고 수도권 당원 비중도 37%로 늘면서 40% 비중인 영남권과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이런 연령과 지역만으로 당원 성향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 당원 구도가 바뀐 만큼 결과도 단언하기 힘들다는 거겠죠. 과연 윤심이 통할까?
이건 늘어난 당원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 투표율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게 있잖아요. 네. 1, 2위 결선 투표제. 이걸 도입한 것도 친윤 대표 만들려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대요. 네, 당내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건 이제 친윤 후보들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결선 투표제라는 게 1위가 50% 이상 득표를 못할 경우에 1위 주자와 2위 주자가 다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자칫 친윤 후보 교통정리가 잘 안 돼서 윤심이 갈라진다고 해도 결선 투표에서 표심을 모으겠다는 거겠죠. 일각에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3위 주자 지지층들이 캐스팅 보터가 되면서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 예측이 쉽진 않아 보이는데 뭐 어쨌든 김장연대, 뭐 합종연행도 시작된 것 같고 신경전도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두각을 보이는 연대가 김장연대, 일명 김장연대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과 윤핵관 장제원 의원입니다. 데이트 중이란 말로 연대를 공식화하기도 했고요. 최근 새로이 부각되는 연대가 안나연대인데요.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이 오늘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구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연대 움직임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고요. 절대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두 의원을 폄하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번 전대는 고래와 고등어가 함께 싱싱하게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맞받아쳤는데요. 내년 3월 8일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앞으로 75일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자, 여러 비유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시작한 것 같네요. 네,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경찰이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논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신 의원은 그동안 닥터카를 탄 곳이 자신의 집과 참사 현장 중간 지점이라고 밝혀왔는데요. 확인 결과 그 탄 곳은 신 의원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 도보로 3분 거리였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닥터카를 불러 타고 참사 현장에 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간 민주당 측은 신 의원 닥터카 탑승 지점이 신 의원 집과 참사 현장의 중간 지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고 이대역 5번 출구를 경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대역 5번 출구는 신 의원이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직선으로 200m 거리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 시간을 재며 직접 걸어보니 2분 55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날 명지병원 닥터카가 출발해서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54분. 신 의원을 태워가느라 최단 경로인 강변북로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일부 의원들은 징계안도 제출했습니다. 자택에서 도보 3분 거리인 이대역 5번 출구에서 탑승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탄 것입니다. 중간 지점에서 탔다는 신 의원 말은 거짓인 겁니다. 경찰도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신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오늘 밤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법정 시한을 20일이나 넘긴 지각 처리인데요. 이 대통령실에선 다수당의 횡포로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김단비 기자 연결합니다. 자, 본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초 잡힌 시간은 오후 6시였는데요. 일명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예산 세부 명세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본회의는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은 정부안에서 4조 6천억 원을 감액하고 3조 5천억 원을 증액한 638조 원 규모입니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21일 만에 처리되는 건데요.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이후 가장 늦은 지각 처리입니다. 과거 정부 때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는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겼고 문재인 정부는 8일을 넘긴 게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또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화하고 국민 감세를 일부 실현하고 쟁점 예산 가운데 여당은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정부안보다 50% 삭감되기는 했지만 예비비가 아닌 정규 예산으로 편성한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을 정부가 요구한 3%에서 1%포인트로 좁힌 것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을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다수당 거대 야당의 횡포라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두고 무슨 신경전이 벌어졌습니까? 책임론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요, 오늘은 행정안전부로 갔습니다. 현장 조사를 나간 건데요. 야당은 이상민 장관이 중앙대책본부를 늦게 꾸린 걸 질책했습니다. 참사가 났을 때 곧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총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158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장관은 당시 현장에서는 응급조치가 우선이었고 중대본은 사망자 확인과 보상 등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주장했지만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00시 45분에 현장 가셨습니다. 아수라장 아니었습니까? 현장에서는 인력 빨리 와라, 왜 이렇게 안 오냐, 이걸 갖다가 교통정리를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대본 설치하고 무관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이걸 중대본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중대본... 가만히 계세요. 자, 현장에 유가족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이상민 장관도 계속 할 말은 하네요. 맞습니다. 야당은 책임지라고 몰아붙였고요. 이 장관도 할 말은 많아 보였습니다. 보고도 1시간 만에 받고 현장 가신 것도 2시간 만에 가신 그 상황에 대해서요. 네.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장관님의 문제입니까? 시스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힘이 시스템을 문제 삼을 때는 적극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휘 권한이 지금 해관부 장관에게 없습니다. 네, 맞죠? 없습니다. 소방청은 네. 인사권도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행안부에 보고도 안 됐고 법률상 지금 보고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왜 사전에 대비를 못했느냐 이렇게는 할 수 없겠군요. 그건 불가능하죠. 이거는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이런 점을 보완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되죠, 이제?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불응에 500원, 안민석 의원이 한 말입니까?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에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죠. 오늘 안민석 의원은요, 내기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소환에는 불응할 것으로 보고요. 야당 탄압에 맞서는 이재명의 길을 당당히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환에 불응할 것이다. 거기에 500원 걸어도 되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인데 500원 거니까요. 이 고민의 값어치가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안 의원은요, 여당 5년 하는 동안 초식 공룡처럼 된 민주당이 새해에는 야성 있는 표범으로 변화해야 된다면서 어떻게 감히 함부로 야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덜렁 던질 수 있냐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열흘 전에는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500원 내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조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그러한 무모한 일을 했다가는 역풍을 맞아요. 내기 한번 해볼까요? 자, 500원 걸기로 하고요. 그러죠. 네. 오선 중진 의원 또 원로급 인사가 500원을 걸고 내기를 한 만큼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참 요즘 뭐 걸고 내기하는 게 정치에서 유행인가 보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년 만에 일상을 회복한 크리스마스죠. 최강 한파 속에서도 내일 명동에만 40만 인파가 모일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아픔을 겪은 터라 인파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명동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 명동이요. 내일 노점상들이 휴업에 들어간다고요? 네, 이곳 명동거리에는 아직 한창 노점들이 영업 중인데요.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모두 휴업에 들어갑니다. 많은 시민들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보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내일 휴업을 하지만은 그래도 내일 무사하게 사람이 제일 먼저니까 무사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내일 하루 명동 일대엔 4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거란 예상인데요. 서울 중구청 직원들은 오늘 오전부터 시민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저녁 6시부터는 사람들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명동 주요 지점에 구청 직원 40명이 배치됐습니다. 시민들에게 보행 동선을 안내하며 인파를 분산시켜 밀집도를 낮출 방침입니다. 구청 측은 내일 인파 밀집 상황을 보고 오는 31일에도 명동 노점상의 전면 휴업이나 감축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CCTV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인파 관리에 나선 곳도 있는데요. 강남구는 오늘부터 강남역 일대 인구 밀집도를 CCTV로 실시간 관리합니다. CCTV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밀집도가 1제곱미터당 6명 이상이 되면 강남구 전체에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경찰과 소방에도 인파 밀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인파 밀집 예상 지역 특별 관리에 들어갔고 경찰도 이번 주말 전국 37개소에 656명을 배치해 인파와 안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호남 지역은 이틀째 이어진 기록적인 폭설로 비상입니다. 도심은 마비됐고 빙판길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눈은 그칠 줄 모릅니다. 병원에 올라가 예약이 되어서 나왔는데 발이 펑펑 빠져버려요. 여러 시부터 밀어봐도 눈 속에 잠긴 차는 헛바퀴만 돕니다. 운행을 포기하고 견인되는 차량들도 속출합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밀리더라고요.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버스 노선이 단축 또는 우회로로 변경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30분 기다렸어요. 버스도 지금 기다린 지 오래되는데 오지도 않고 지금 운행 안 하는 버스 구간도 있는 것 같은데. 전북 순창엔 무려 6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졌고 임실군에도 5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광주도 40cm 가까운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시골 마을은 눈 속에 갇혀 사실상 고립된 상황. 농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는 지가 23년 차인데 어제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거는 처음입니다.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선 25톤 탱크로리가 눈길에 넘어져 불이 나 2시간 넘게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액화 산소가스를 싣고 가던 25톤 탱크로리가 눈길에 넘어지는가 하면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선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대형 카페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호남 지역엔 내일까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제주도 상황도 심각합니다. 항공편이 이틀이나 사실상 마비되며 2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내일 날씨도 좋지 않아서 언제쯤 풀릴지 불투명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제주도에 가서 보내려던 연휴 계획들도 모두 틀어졌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행기. 거센 바람에 휘청이면서도 끝내 활주로에 내려앉는 데 성공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비행기로 제주공항에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 지 18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편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기는 오늘도 줄줄이 결항됐습니다. 제주공항엔 현재 급변풍,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 서해안 기상 악화 영향까지 더해져 이틀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제가
26일 날 안전관리 시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포기할 형편이라고요. 지금 큰일이라고요. 공항엔 아침 일찍부터 표를 구하러 온 승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겨우 표를 구해도 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줄 서가지고 일행이랑 다 찢어져서 각자 구했어요. 다 일정이 있었는데 다 캔슬되고. 가족을 먼저 제주도에 보냈던 가장은 이틀 뒤 성탄절을 같이 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낮 12시 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는데 그 이후로는 쭉 계속 결항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생리별하는 상태입니다. 궂은 날씨에 뱃길도 끊겼습니다. 여객선 타고 집까지 가려면 1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도 가려고 하는데 다 결항됐대요. 제주공항을 떠나는 비행기표는 성탄절인 일요일까지 매진된 상태입니다. 급변풍과 강풍경보가 내일 0시까지 이어지는 만큼 공항이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한파 때문에 힘든 출근길이 하루가 멀다고 멈추는 지하철로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선로에서 불이 나서 열차 운행이 1시간 반이나 중단됐습니다. 할 수 없이 버스 정거장으로 몰려나온 시민들은 칼바람을 맞으면서 출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지하철 터널로 소방대원이 진입합니다. 선로 아래에서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덮개를 열자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소화기로 급히 불을 끄고 물로 열을 식힙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무학지역 인근 선로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아침 6시 20분쯤. 무학지역과 독립문역 사이 선로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기관사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불은 전선 4m를 태운 뒤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호선 구파발역에서 약수역까지 약 15km 구간의 열차 운행이 1시간 반 동안 중단됐고 최대 1시간 20분 정도의 열차 지연도 발생했습니다. 영하 14도의 맹추위에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고 다시 올라가서 택시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택시도 잘 안 잡히고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미어캣처럼 버스만 바라보고 정거장에 다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날도 너무 추운데 기다리는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버스 타는 곳이 정말 전쟁터였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각 경의중앙선 화전역에서는 서울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고장나 열차 운행이 20분 지연됐습니다. 7호선 지하철은 어제를 포함해 나흘 새 2차례 고장이 발생했고 지난 15일에는 1호선이 한강철교 위에 2시간 가까이 멈춰서 있기도 했습니다. 잦은 고장과 사고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어느새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 채 맞이하는 세 번째 연말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2주 연속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에 들어서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똘망똘망한 눈만 보입니다. 코로나 3년, 마스크는 일상이 됐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안 힘들어요? 네. 얼마 동안 썼는지 기억해요? 아니요. 아이들의 언어 발달도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비읍을 예를 들면 디귿을 알아듣고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야 이게 저거 디귿이야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 올해도 친구의 표정을 보지 못한 채 크리스마스를 맞습니다. 이런 좀 즐거운 자리에서도 아이들 얘기가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표정을 잘 못 보거나 그런 게 좀. 방역 당국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해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 정도,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 중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중환자 병상 가용 정도는 충족된 상황이라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1월 말 해제를 예상합니다.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설 전 해제 전망도 나왔지만 확진자가 여전히 증가세고 독감도 유행해 정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만 유지되고 그 외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다시 마스크를 꺼내 쓰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와 독감 그리고 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한꺼번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이 닥쳤는데요. 병원은 병상이 부족하고 약국에는 해열제가 부족합니다. 세계를 가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북쪽에 있는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 길거리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달 새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배 가까이 급증해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가 내려진 곳입니다. I have a lot of young grandchildren. Perhaps give it to one of our grandchildren, which would make our daughters very upset. I just like to protect myself and also because I'm gonna traveling soon to see my family, so I also want to make sure that I'm not getting sick. 미국에선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리플 데믹 우려가 큽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모임과 이동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COVID continues to pose a challenge for us. That is true. COVID is not over. Flu is rising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We're probably the worst flu outbreak we've seen in a decade. 약국을 찾았더니 독감 관련 약품 매대는 텅 비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해열제와 진통제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 대형 약국들은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시장은 다시 마스크를 쓰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Of how do we enjoy the holidays and spread love without spreading the virus? 뉴욕에선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나 대중교통 등 실내 공공장소와 인파가 많은 실외 공간에선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정부 건물 등의 안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역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0월부터 추산된 독감 입원 환자 수는 최소 15만 명으로 10년 만에 최다 수준.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유행은 정점에 달해 병상이 부족한 소아과가 속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로 바이러스 노출이 적어 면역력이 약해진 어린이들이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성탄절을 앞두고 케이크 준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치솟는 물가의 성탄절 케이크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성탄절 파티에 빠질 수 없는 음식 케이크.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을 가봤습니다. 가장 작은 생크림 케이크가 28,000원, 4인 가족이 먹기 좋은 바로 다음 사이즈가 37,000원까지 합니다. 실제로 주요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 등에서 파는 케이크는 지난해보다 3,000원에서 5,000원가량 비싸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40% 넘게 가격이 뛴 밀가루부터 설탕, 우유까지 오르지 않은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5성급 호텔들이 선보인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최대 25만 원에 달합니다. 소비자들은 가격표에 한숨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하려고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4만 원, 5만 원씩 해가지고 4만 원짜리 케이크를 카드까지 만들면서 3만 원에. 사 먹기를 포기하고 대안을 찾기도 합니다. 2, 3만 원대면은 구입해가지고 가족들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는데 요즘에 밖에 나가면은 5만 원 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기가 둘이나 있어서 그냥 가족들끼리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치솟는 케이크 가격에 알뜰 소비족들은 아무리 비싸도 2만 원이 넘지 않는 대형마트 케이크에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9,980원짜리 미니 케이크도 인기. 이달 대형마트 케이크 판매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최대 40%까지 급증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가성비가 케이크를 고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풍성한 녹색 나무를 떠올리실 텐데 명동 대성당 인근엔 새까만 트리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윤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3월 경북 강원을 휩쓴 산불은 역대 최장시간 지속돼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화마가 휩쓴 강원도에 버려진 불탄 나무가 명동 대성당 한켠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재탄생했습니다. 풍성한 녹색잎 대신 검게 그을린 가지들이 눈길을 끕니다. 높이 7m의 블랙트리는 강원도 산불로 까맣게 탄 나무들을 수거해 제작한 설치 미술 프로젝트입니다. 희망브릿지는 산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불에 탄 나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일주일에 걸쳐 퍼즐 맞추듯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는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트리를 밝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가장 높은 곳엔 희망을 상징하는 초록 새싹이 피어 있습니다. 불탄 나무 폐허에서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의 마음도 같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되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해의 아픔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거듭난 블랙트리는 내년 1월까지 전시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요즘 추워서 몸이 잔뜩 움츠러듭니다. 꼿꼿하게 걷기 정말 힘든데요. 상체를 펴고 걸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몸에서 열이 더 난다고 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체를 펴고 걷는 건 어떨까요? 모레 성탄절 아침까지 최강 한파는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3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모레도 영하 10도 이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낮 추위는 다소 풀릴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은 오늘보다 6도 높은 약 영하 3도를 기록하겠고 모레면 0도까지 올라서 영하권을 벗어날 전망입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영하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서쪽은 영하권은 동쪽은 5도 이상을 기록하겠습니다. 눈은 내일 아침까지 내륙엔 최대 10cm, 서해안과 제주 산지엔 최대 15cm 내리겠고 오전부터 성탄절까지는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세 계약한 것도 처음이고요. 부동산 법률 용어 대부분 처음 접해본 겁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이런 2030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인천 미추홀구 전세 황제 사건 피해자도 마찬가지죠. 사기범과 짜고 친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들 필요 없다며 2030 세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사기당하고 전 재산 날리고 사회 첫발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참 가혹한 겨울인데요. 이런 피해자들 더는 없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